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자락을 깔았죠.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 가지고 낭만의 정치인이다. 맞아요. 그리고 예. 그와 한번 결어보고 싶었다. 이런 이제 구애 공세를 네. 했는데 네. 그 직후인 어제 홍준표를 이제 그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홍사모 회원단이 회장단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쇼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보수가 자중질환,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그 표를 흡수할 여력이라는 것이 이재명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홍준표 다음은 또 누구일까? 이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TK는 과거에 김부겸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했던 또 대구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변화가 큰 득표율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의 그 표가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네. 홍준 표심 쟁탈전.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후보도 네. 마찬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직접 가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오늘 뭐 이현주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오라고 안 했는데 직접 간 거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제 물론 이준석 캠프에서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각축전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근데 결국에는 그 홍사모가 전부 이재명 캠프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그 대구 지역에서 네. 서문시장에는 그 김문수 후보가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비교적 샅샅이 훑고 네. 다니고 근데 정말 절박하더만요. 이준석 후보가 칠성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7개의 시장이 모여 있어서 칠성시장이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도 있더라고요. 엄청 큰데 거기를 다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이제 그 악수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지지 군단이 있어요. 막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뭡니까 마크맨들 예. 예, 기자단만 이렇게 있고 이제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다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준석의 절박함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유권자분들이 다음엔 꼭 돼 있어. 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가 뭐라니? 네, 정치인들은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한번 더 보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 찍을지 안 찍을지. 아니 근데 예. 진짜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더라고요. 예. 유권자분들께서 막 이준석 그러면서 맥주 한잔 하고 가라고 막 술도 따라주시고 막 안주도 먹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동선을 길게 짜서 이제 이준석은 칠성시장으로 김문수는 어디입니까? 저 그 서문시장. 서문시장. 예, 예. 그다음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재명 예. 후보는 어디예요? 동성로. 동성로 예, 이렇게 갔는데 예. 동성로의 가장 그 저 뭐랄까 젊은 표심이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많은, 예, 예.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고 서문시장 굉장히 보수적이래요. 전통적인 지역적으로. 예, 예. 사실 보수 정치인들이 자기 표가 좀 떨어질 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사실 약간 심리 치료하려고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 심리 관리 차원에서 그런 보좌진들이 넣는 일정이라고 그러니까. 말할 정도로 그렇구나. 예, 서문시장은 사실은 예.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거기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자를 좀 결집시키려고 네. 한다. 예. 뿐만 아니라 후보자한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으쓱으쓱 해주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서문시장을 가지 않고 칠성시장을 선택한 것은 거기는 일단은 너무 이제 보수적 표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칠성시장이 요새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고 나면 뭐 10개씩 상점이 사라진대요. 아이고. 거기는 이제 도매시장이 많은데 그 라면 파시는 상인분께서 칠성시장 너무 어려워서 여기 좀 어떻게든 회복이 필요한데 누가 해줄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데 어찌됐든 대구 표심 잡기에 상당히 이제 각축전. 네. 특히 예. 이제 홍준표 표심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가 선거 로고송을 네. 박현빈의 아뜨거를 했거든요. 아, 이번에 그 노래를 그대로 네. 불어와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로고송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개사 내용도 거의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홍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비춤으로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좀 안아보겠다는 시도 같은데 네. 지금까지 홍준표가 아마도 이번 주에 홍준표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TK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승민을 둘러싼 각축전이 예. 벌어질 가능성이 아, 높다. 다음은 유승민.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굉장하게 아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승민과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이준석 정도는 아마도 음양으로 계속 유승민 대선에 출마하신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만큼 더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가 들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홍준표가 그 출국하는 장면에서 이준석과 연출을 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그 결국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예. 것처럼 이번 예. 유승민 케이스에서도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선거의 네.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이벤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제 예. 권오을 의원께서 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뭐 이재명? 그랬다가 한참 이제 소통한 다음에 그럼 잘 단디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예, 이제 예, 했다는 거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겠다. 예, 가능성은 네. 열려있다. 가능성은 네.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심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TK의 전통 민심이기보다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심은 소위 말하는 20대 남성이라고 대표되는 고표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TK에서 딱 엄청난 지지가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로까지 대표되는 사람들이 무언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쪽 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이렇게 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미래, 그러니까 굉장히 네.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TV 토론을 비롯해서 1차 대상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의 민심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게 앞으로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소절만 얘기하고 뒷소절을 얘기를 안 했더니 막 무슨 장윤선이 이준석 지지하냐고 이제 댓글 달리는데 인사도 안 해줍니다. 장윤석 씨한테 이준석 후보가. 네, 아니 뭐 그거는 뭐 네. 별건으로 하고 어쨌든 이제 절절함은 있더라라는 네. 것인데 제가 또 한편으로 기자로서 현장 취재한 기자로서 제가 목격한 바는 연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하는 건데 어머니 나와서 손 좀 잡아주세요. 뭐 좀 뭐 이거 뭐 치킨 사도 돼요. 뭐 예, 이제 예. 약간 이제 그 카메라를 염두에 그렇습니다. 둔, 예. 예, 그러니까 기자들을 염두에 둔 연출이 좀 과하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전 김문수 캠프는 아직 취재를 못 가봤는데 거기도 네. 가봐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소수여서 그런지 연출이 너무 많더라. 약간 돌발 영상으로 잡으면 또 재미난 포인트가 있긴 있겠네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호응을 얻기 네. 위한 그런 그림 만들기에 상당히 골몰하더라라는 말씀 제가 어제 현장에서 그리고 본 이재명 겁니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운동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상징색이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운동화를 보면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글자와 함께 파란색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까지 같이 예. 네. 통과한 운동화를 신고 이제 다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경북 구미 유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워딩을 한 게 어제 제가 구미에 와가지고 박정희 생가를 찾았다 이러면서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이번은 이재명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이게 과거의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는 난리 났죠. 사실은 금기시되던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 독재자 자체가 박정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 PK 정서라는 것을 표심이라는 게 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표심까지 샅샅이 뒤져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서문시장에서 김문수 유세가 있을 때 가장 권성동. 울산에 모여도 굉장한 울산에서도. 그러니까 네. 어제 이제 저녁 일정은 울산이지 않았습니까? 울산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클락션을 울리면서 항의 비슷하게 하고 시끄럽다 빨리 내려가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문시장에서는 심지어는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더 낫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험악하다라고 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그 친윤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낯짝이 두꺼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한덕수랑 단일화할 때 네. 심지어 김문수 후보를 향해 가지고 좌파식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선거 공직선거운동 개시되자마자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올리는 모습에서 네. 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갈짓자 행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이고
이분 역시 그러니까 심리 분석 대상인데 이수정 그 예. 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수정 급수정이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네. 찬송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 문수야 사실 어떡하냐. 문수야 어떡하냐 이런 뭐 식의 이렇게, 굉장히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바로 또 태세 전환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분들 정치-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 총선 때 제가 누구죠 또 마포 그 조정훈 의원 얘기를 네.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 너무 많고 사실 이제 저는 TK 지역을 제가 이제 대구는 꼭 가봐야겠다 싶어서 네. 어제 경향신문 TV도 빵꾸대고 거기를 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립된 섬 같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의 수도권 민심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가. 제가 그 현장 취재를 꼭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제가 함안, 의령, 진주를 갔었습니다. 예. 멀리 가셨네요, 진짜. 예. 갔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함안, 의령, 진주에서 만난 표심은 이분들이 하루 종일 종편 틀어놓고 계신 어르신들인 거예요. 오. 내 이거 어디서 봤는지 안겨. 뉴스에서 다 봤다. 종편에서. 그 네. 종편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니까 이 미디어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거짓말쟁이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 잘생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루 종일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이 하는 얘기들을 네. 이제 일종의 이제 세뇌 비슷하게 당하는 거죠. 제가 어제 대구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의힘 안 찍으면 네 호적판다 소리를 들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만난 세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고립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저는 미디어도 좀 영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취재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홍준표 살펴봤고요. 권성동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윤석열 예. 탈당 오늘가 가장 큰 합의였습니다. 회의라는, 네. 뭐 정치권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